조선시대 왕의 여인들 정말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사극에서는 왕비에게 대드는 후궁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지만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왕비의 권력은 말 그대로 넘사벽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왕비와 후궁, 과연 누가 더 셌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통틀어 후궁은 대략 175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후궁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간택 후궁입니다. 정식 선발 절차를 거쳐 명문 사대부 가문의 여식 중에서 뽑히는 경우였죠. 이들은 처음부터 종이품숙의 이상의 높은 품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승은 후궁입니다. 궁녀로 입궁했다가 왕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되는 경우였는데요. 궁녀, 노비, 기생, 과부 등 신분과 출신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왕의 총애를 한두 번 받았다고 해서 바로 후궁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책봉을 받아야 하고요. 왕자나 공주까지 낳아야만 진짜 후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평균 6명 정도의 후궁을 두었는데요. 그중 태종이 1위로 무려 19명의 후궁을 두었다고 합니다. 후궁들은 정일품 빈부터 종사품 수건까지 품계를 받는 여관이었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왕의 여자가 아니라 궁중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맡았습니다. 일품 빈과 귀인은 왕비를 도와 부인의 예절에 대해 논의했고요. 이품 소위와 수기는 왕비의 예절을 돕고 의논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삼품 소용과 수경은 제사와 손님 접대 업무를, 사품 소원과 수건은 왕이 거처하는 정각을 관리하고 명주와 모시를 길쌈에서 바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품계가 있고 업무가 있어도요. 왕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궁들은 내명부 품계에 따라 옷 색깔까지 정해져 있어서 왕비보다 화려하게 입는 건 절대 불가능했고요. 왕비가 시키는 일은 거절할 수도 없이 바로 해야만 했습니다. 설령 왕이 후궁을 굉장히 총애한다 해도요. 왕비보다 후궁을 더 우선시하면 신하들로부터 여색에 빠진 암군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왕도 후궁에게 왕비 이상의 권세를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왕비는 왕의 정실이자 국모로서 그 나라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여성이었거든요. 궁궐과 궁녀들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졌고요. 후궁이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왕이 되어도 대비의 자리는 후궁이 아닌 왕비가 차지했습니다. 내전 취자라고 해서 후궁의 아들을 왕비 자신의 아들로 삼는 거였죠. 조선 왕비만의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게다가 왕비의 아들과 딸은 대군과 공주라 불렀지만 후궁의 자녀는 군과 옹주라고 불러서 이름부터 차별이 있었습니다. 공주와 혼인한 부마는 종이품에 위에 봉작되었지만 옹주와 혼인한 부마는 종이품에 위에 봉작되는 등 실제 예우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한 나라의 왕인데 이런 일까지 해야 돼? 하고 싶으셨겠지만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 후궁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왕비의 권력 앞에서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일을 해야만 했던 거죠.